제가 히즈넷에 학습 자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 자료, 수업 자료 다운 받아주시고 이제 저는 주피터 랩에서 켰는데 혹시 주피터 노트북 상관없어요. 노트북으로 하시든지 랩으로 하시든지 해서 이 창을 띄워 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린 파일들은 이제 완벽한 파일들이 아니라 곳곳에 좀 코드들을 이제 뚫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우시면서 이제 좀 이해하면서 간단한 오늘 정말 간단한 AI 하나 만들어보는 그런 실습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수업 자료를 다운받아 주시고 다운받았다고 가정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프로젝트 간단한 실습은 배추 가격 예측 AI를 만들어 보는 실습입니다.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형 회계까지만 공부한 사람도 실제로 기상청 등의 데이터에서 다양한 배추 가격 데이터를 수집하고 직접 활용해서 이제 저희가 웹은 배우진 않았지만 한번 웹사이트에까지 구축을 해보는 그런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입력값에 따라서 적당한 배추 가격을 예측해주는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통해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실습에서 포함되는 개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이썬이 일단 포함이 되겠죠. 파이썬 그리고 최근에 배웠던 텐서플로우 인공지능 플랫폼이죠. 텐서플로우에서 학습된 모델을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서 불러오는 기능이 포함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웹에 관련된 개념들인데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크 웹서버, MD 부트스트랩 디자인 프레임워크라고 이제 웹 관련된 그런 개념들인데 저희는 이제 웹을 배우는 그런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적용해보는 것만 이제 같이 해보는 그런 실습입니다. 첫 번째 선형회귀라는 개념이에요. 선형회귀는 이제 통계학에서 종속 변수 y와 한 개 이상의 독립 변수 x와의 그런 선형 관계를 모델링하는 회귀 분석 기법인데요. 이 선형 회귀는 선형 예측 함수를 사용해서 회귀식을 모델링하면서 알려지지 않은 파라미터는 우리가 입력을 한 데이터로부터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고 보면은 이제 어떤 일련의 회귀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걸 이제 선형 모델이라고 하고요. 선형 회귀는 되게 여러 가지 사용 사례가 있는데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분류 중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값을 예측하는 것이 먼저 목적일 경우에 선형 회귀를 사용해서 데이터에 적합한 예측 모형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한 선형 회귀식을 사용해서 이제 예측이니까 y가 없죠. y가 없는 그런 x 값에 대해서 y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종속 변수 y가 있을 경우 y와 이것과 연관된 독립 변수 xi부터 xp까지 존재하는 경우에 선형 회귀 분석을 사용해서 이제 xj와 y와의 관계를 정량화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독립 변수 한 개와 종속 변수 한 개를 가진 그 선형 회귀의 단편적인 예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제 아래처럼 이제 이런 이제 선형 관련 선형 회귀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 수집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당연히 받아와야겠죠. 근데 이게 무료로 제공해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 그런 사이트를 저희가 이용해 볼 건데 첫 번째로 하는 게 이제 기상청 자료를 저희가 오늘 이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 구글에 기상 자료 개방 포털 이렇게 치면은 해당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이런 사이트로 이동하면 이제 기온 분석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원하는 기간과 지역 그리고 지점을 선택하면은 CSV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열려있는 그런 데이터 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상청 자료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기온 분석에서 원하는 기간과 지역, 지점을 선택하고 CSV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다음으로 이제 강수량 분석으로 탭으로 이동한다면 앞에서 받은 그런 데이터와 동일한 기간과 동일한 지역, 지점 선택해서 이제 강수량까지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제가 제공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구나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농산물 유통 저희가 배추 가격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배추 위에서는 이제 기상청 자료를 가져왔고 이제 그 기상청에 맞는 다른 그런 배추 가격에 대한 자료도 필요하겠죠. 그거를 이제 얻을 수 있는 포털은 농산물 유통 그 정보 사이트라는 곳이 있어요.
네, 해당 이런 사이트인데 이렇게 이것도 이제 구글에다가 농산물 유통 정보 사이트를 딱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해당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무료로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위에 가격 정보라는 탭이 있는데 거기서 채소류, 뭐 다양한 채소류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하는 거는 배추 가격 예측 오늘 모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추를 선택하고 품종과 등급을 이제 전체로 알려줘야 하고 거기 데이터 저장 버튼이 있는데 그거를 클릭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무료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데이터를 잘 얻었는데 이 데이터를 그냥 모델에다가 넣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정제하는 과정이 정말 반드시 필요하고 네, 이것만으로도 공포기 캡스톤 시간을 많이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제 이 작업은 정말 네, 중요하고 또 필요한 작업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처음 수집한 그 데이터가 아까 말했지만 인공지능이 인식하기 쉬운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엑셀 내부 뭐 저희가 CSV 파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엑셀 형태겠죠. 그 엑셀 내부의 데이터를 정제함으로써 인공지능 AI가 인식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특히 배추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주말 등에는 측정되지 않는 점이 있고 그리고 데이터를 살펴보면 몇몇 일자에 가격이 급상승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톡톡 튀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정제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사용할 변이는 평균 온도, 그리고 최저 온도, 최고 온도, 강수량 총 4가지 변이를 쓸 거고요. 그거에 따른 가격을 예측하도록 할 겁니다. 정제된 데이터 링크 제가 학습 자료에 올려놨는데 그 링크는 여기에 있고요. 그 데이터를 이제 읽어올 겁니다. 아마 여기부터 넌이라고 해서 코드가 뚫려 있을 텐데 여러분 잘 이렇게 작성하시면서 그래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를 한번 볼 거예요. 이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제 price data.csv라는 파일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그 리드 CSV라고 이제 판다스 그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모듈이 있는데 그 리드 CSV를 이제 임포트 해주고 거기서 이제 현재 여러분이 코드를 받았죠. 그럼 그 코드와 같은 선상에 프라이스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 없으면은 뭐 여러분이 디렉토리 안에다 넣으셨다면 여기 앞에 뭐 디렉토리에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일 경로를 맞춰 주신 다음에 CSV 파일을 읽어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에 넣고 이 데이터셋을 넘파이 어레이 행렬 형태로 저장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셋이라는 변수에 덮어쓰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위에서 이런 그림을 봤지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앞에 이런 이얼스 요거는 이제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없애고 여기를 이제 제거를 해주고 데이터셋을 이제 0, 1, 2, 3 뭐 이렇게 할 건데 약간 코드가 조금 잘못된 것 같네요. 프라이스 데이터를 읽어보면은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쪽 컬럼은 안 쓸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번 찍어 볼게요. 네, 6개 컬럼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찍어 줄 겁니다. 근데 이거 이제 슬라이싱 여러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쉐입을 찍어 보면 해당 같이 2922,6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229고 이게 6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슬라이싱 하려면은 일단 에버리지 템프, 민 템프, 맥스 템프, 레인폴 저희가 얻고자 하는 게 요거 4가지 그 변인인데 얘는 이제 여기 있어요. 에버리지 템프, 민 템프, 맥스 템프, 레인폴.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슬라이싱 하려고
이제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한 거고, 그리고 D타입은 이제 플롯 형태로 해서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프라이스는 이제 맨 끝에 있죠. 에버리지 프라이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변수들을 만들어주고,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한번 찍어볼 거는 에버리지 템프랑 프라이스랑 레인폴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 줍니다. PLT 피규어 해주고, 피규어 사이즈는 그냥 이제 15x15로 정했고요, 임의로. 그리고 add subplot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3D 세 개의 변인을 이제 관계를 보고 싶어서 3D로 해가지고 이제 스캐터를 해서 띄워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아래와 같 한번 이런 이제 형태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이제 관계를 볼 수가 있죠. 프라이스가 이렇게 되고 에버리지 템프가 이렇게 되고 레인폴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각각의 그 변수마다 어떤 변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배출 가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시각화도 해볼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데이터를 그냥 어떤 식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한번 보는 거고, 관계를 보기 위해서 본 거고, 이제 모델을 만들어 볼 거예요. 다변인 선형 회귀. 저희가 하는 거는 다변인이잖아요. 변인이 하나일 때 y가 있는 게 아니라 변인이 지금 현재 4개죠. 그래서 그 4개에 있을 때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다변인 선형 회귀를 사용할 건데, 다변인 선형 회귀는 모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여러 개일 때 사용하는 모델이에요. 현재 우리 데이터는 변인이 아까 말했지만 평균 온도, 최저 온도, 최고 온도, 강수율 이 4가지이므로 이 모든 요인이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가정하고, 그래서 가중치를 고려했을 때 다음과 같은 수식을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H 가설을 세우고요. X1부터 X4까지 그래서 4가지 변인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가중치가 붙어서 이렇게 된다라는 식을 세울 수 있고,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건데, 네, 텐서플로우에서 줄여서 TF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TF로 쓰고 버전을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2.3인데 여러분은 이제 최근에 설치하셨다면 버전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이거는 아까 마찬가지로 read CSV인 거고, 그걸 이제 separate 컴마로 해가지고 그 CSV 파일 자체가 컴마 separate잖아요. 그래서 이제 컴마로 separate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받아올 겁니다. 네,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데이터에 넣어준 거를 다시 횡령 형태로 저장하기 위해서 numpy 어레이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d타입은 제가 플롯을 사용하도록 했어요. 플롯 32비트. 그래서 이렇게 d타입 해주고요. xy라는 변수로 넣어줍니다. 네, 그 xy는 아까 그림에서 봤던 그런 데이터들이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쓰고 싶은 거는 에버리지 템프랑 민 템프랑 매스 템프랑 레인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싱을 해줄 건데, 이제 슬라이싱을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첫 번째 거는 2월서였기 때문에 그거는 안 쓸 거죠. 두 번째 그 칼럼부터 마지막 전까지, 마지막은 그 에버리지 프라이스였기 때문에 그건 안 쓰고, 그래서 4가지 변이는 이렇게 해서 X 데이터에다 넣어주고요. 그리고 Y 데이터 그 마지막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다음과 같이 마지막 -1을 인덱싱 해가지고 Y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그래서 X 데이터랑 Y 데이터를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에다 저장을 했어요. 이제 모델에 이렇게 올려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모델은 정말 간단한 모델을 사용할 겁니다. 케라스 모듈에서 제공해주는 시퀀셜 모델을 사용하도록 할 건데요. 시퀀셜 모델은 그 각 레이어를 말 그대로 선형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구성해주는 그런 모델이에요. 레이어 인스턴스를 생성자에게 넘겨줌으로써 시퀀셜 모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거는 코드 한 줄이면 되는데요. 우리가 텐서플로우 아까 임포트 했죠. 근데 TF라고 우리가 줄여서 사용하도록 했는데, TF 안에 보면 케라스라는 모델이 있고, 그 안에 보면은 모델스가 있고, 그 안에 보면은 시퀀셜,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시퀀셜을 우리가 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닷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모델이라는 거에다가 저장을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모델을 했지만 이 만들어진 모델을 입력 형태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해요. 때문에 그 시퀀셜 모델의 첫 번째 레이어는 이제 입력에 대한 정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후의 레이어들은 이 자동으로 형태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형태 정보를 갖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형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 이제 모델을 위해서 설정했다면 모델에다가 이제 add 해가지고 레이어들을 쌓을 건데 레이어는 그냥 간단하게 할 거라서 덴스 레이어 하나만 쌓을 겁니다. 그래서 덴스 레이어 이런 식으로 썼는데 마찬가지로 얘도 케라스라는 그 텐서플로어 안에 케라스가 있고 케라스 안에 이제 레이어스라는 게 있는데 그 레이어스 안에 보면은 다양한 게 있지만 저희는 덴스 레이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덴스 레이어가 뭐냐? 이제 이 덴스 레이어는 그 입력과 출력을 모두 연결해주는 2D 레이어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사용한 인자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인자는 첫 출력 뉴런의 수를 결정합니다. 저희가 네 가지 변이를 봤죠. 그거를 이제 프라이스를 낼 거죠. 프라이스는 그 결국에는 뉴런 수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인자로 저희가 출력 뉴런의 수를 이렇게 설정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인자 인풋 디멘전 얘는 이제 입력 뉴런의 수를 설정합니다. 덴스 레이어 같은 이런 2D 레이어의 경우에는 입력 형태를 인풋 딤 인자를 통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인자를 여기다 추가할 수 있는데 뭐 이닛이라든지 가중치 초기화하는 거고 그리고 액티베이션 여러분 활성화하면서 배우셨죠? 그 액티베이션 펑션 여기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간단하게 지금 하는 거여서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가중치와 편향, 웨이트와 바이어스 값을 지정해야 하는데 얘는 학습을 위해서 임의의 값을 일단 던져줍니다. 그리고 모델이 알아서 그것들을 최적의 그 웨이트과 바이어스를 찾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텐서플로어에서는 그 웨이트과 바이어스에 해당하는 변수를 베리어블을 사용해서 나타내는데 텐서플로어가 알아서 제가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이 값을 자동으로 조절해 줄 것이며 나중에 비용함수가 최소가 되는 가중치와 바이어스 값을 조정하게 됩니다. 비용함수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나온 그 y가 있고 모델이 추출한 y 햇이 있고 그리고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y가 있죠. 그거에 5차 제곱합. 근데 이거를 뭐 여러분 SSE 해보셨고 또 MSE도 해보셨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오차 함수를 이제 우리가 설정해 줄 건데 여기서는 저희가 MSE를 나중에 설정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민 스퀘어 데이터죠. 네, 이거는 그 최적화 함수인데 좀 작죠. 그렇게 확대해 드릴게요. 최적화 함수를 설정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하강법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경사하강법 함수를 사용하게 되고 학습률은 되게 작아요. 0.000005 이렇게 설정했는데 왜 이렇게 짧게 이렇게 작게 했냐? 되도록 짧은 시간에 정확한 결과 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지금 실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경사하강의 간격입니다. 옵티마이저를 이제 설정해 줄 건데 확률적 경사하강법 SGD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케라스 안에 있어요. 텐서플로우 케라스 안에 이제 옵티마이저스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보면 SGD라는 게 있습니다. SGD를 하고 학습률을 아까 위에서 말했지만 0.000005 0 5개에다가 5 하나 이렇게 해서 러닝 레이트를 설정하고요. SGD라는 변수에다가 할당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써야겠죠 위에. 그래서 모델을 이제 컴파일 할 건데 로스에는 이제 앞에서 말했던 그 오차 함수는 MSE를 쓸 거고요. 옵티마이저는 SGD를 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컴파일을 해주고 그러면 커스타 로스 펑션 이렇게 정해졌죠. 그리고 이제 모델 서머리를 통해서 내가 쌓은 그 모델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건데 저희 댄스 레이어 하나 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네. 트레이너블 파라미터가 5개밖에 안 되죠. 네. 아주 작은 스몰한 그런 모델입니다. 이제 학습을 시킬 건데 배치 사이즈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네, 배치 사이즈라는 거는 이제 모델이 몇 장 보고 맞춰볼 거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을 이제 학습시키는 거는 모델 아까 우리가 변수 있었죠. 모델 안에 보면은 fish라는 게 있어요. fish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그 핏을 이제 해가 불러와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추출했던 X 데이터와 Y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넣어주고요. fx라고 이제 모델을 이렇게 몇 번 돌릴 거냐라는 걸 정해줄 건데 저희는 200번 할 거고 배치 사이즈는 128으로 해가지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핏이 다 끝나면은 학습이 종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그런 간단한 코드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로스는 잘 떨어지는 것 같은데 시각적으로 보기에 좀 불편하죠.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합니다. 네, 이렇게 쭉 학습이 잘 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학습이 잘 되는지는 찍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습 모델을 이렇게 모델을 학습을 했어요. 근데 이 모델을 저장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쓸 때마다 학습을 한다 이런 거는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학습 과정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작은 모델이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학습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큰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데 할 경우에는 학습을 매번 진행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을 저장해주고 그럼 그 모델을 이제 나중에 불러와서 이제 뭐 서버라든지 내가 쓰고 싶은 곳에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주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모델을 그럼 평가를 할 건데 그거는 이제 아까는 fit이라는 메서드를 불러왔죠. 근데 이번에는 evaluate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모델을 한번 evaluate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코드가 두 개가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그 evaluate한 로스를 볼 수 있는데 이제 간단한 모델이기 때문에 로스가 그래도 떨어지긴 했지만 좀 높아요. 그래서 그 점은 여러분 감안해 주시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찍어 볼 건데 위에서부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띄울 수가 있는데 네, 여기 매플랏 라이브러리는 많이 쓰셔서 알 거고 그 안에 이제 파이플랏이 있고 그거를 이제 PLT로 주로 줄여서 씁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라는 게 있는데 히스토리에 히스토리 네, 히스토리 위에서 우리가 지정해 줬죠. 네, 히스토리가 이제 모델이 핏 된 거를 이제 리턴 받는 그런 밸류인데 베리어블인데 이거를 안에서 히스토리라는 게 있고 그 안에 이제 로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면은 로스가 나옵니다. 로스 나오고 그리고 레인지는 이제 1부터 이제 로스의 전체 길이까지 길이만큼 fx 이렇게 해가지고 클라스에 이제 fx를 해가지고 그 x는 x축은 fx를 보여주고 y축은 로스를 보여주고 색깔은 이제 레드로 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우리가 아까 학습하면서 로스를 보긴 했지만 숫자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그래프로 보는 게 훨씬 더 시각적으로 좋죠. 이렇게 확 떨어지는 게 경향성이 보이고. 근데 떨어지긴 하지만 이제 모델 자체가 워낙 간단한 모델이기 때문에 로스는 그래도 조금 아직까지 높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건 이제 레이어를 좀 더 쌓는다든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한다든지 뭐 오치 함수를 다른 걸 사용한다든지 액티베이션 펑션을 뭘 사용한다든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뭐 좋아질 수도 있고 네 그런 이렇게 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아까 위에서 설명했지만 모델 저장을 해야겠죠. 계속 이 모델을 이걸 할 때마다 모델 학습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저장하는 거는 모델에 이제 save라는 메서드가 있고 그 save에다가 이제 저는 mysaved라는 그런 디렉토리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saved.kpt라는 저의 그 모델을 저장을 해줬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학습된 모델을 저장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안 되신 분이나 질문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주변에 이제
같은 조원에게 물어봐서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스텝 2로 넘어갈 건데 다 되셨다고 가정하고 스텝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스텝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텝 2는 우리가 앞에서 불러왔던 그 모델, 저장했던 모델을 이제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을 가지고 학습은 안 하고 모델에 학습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불러와서 한번 이렇게 사용해보는 되게 간단한 실습인데, 아까 저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텐서플로우 TF로 이렇게 줄여서 쓰고요. numpy np로 줄여서 쓰고 보통 그 다음에 TF의 케라스의 모델스 파이의 이제 메서드 중에서 로드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 모델을 통해서 현재 모델이 저장되어 있는 디렉토리와 또 거기에 있는 모델명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경로를 찍어서 이제 모델이라는 변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서는 그냥 그 모델에다가 모델을 이제 모델에 사용자로부터 받은 그 정보들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결과를 이렇게 보는 그런 코드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풋을 이용해서 평균 온도, 최저 온도, 최고 온도, 강수량을 이렇게 받도록 하고, 변수는 저는 에버리지 템프, 민 템프, 맥스 템프, 레인포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까 앞에서 학습할 때의 그 데이터는 2차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거와 맞춰주기 위해서 데이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에버리지 템프, 민 템프, 맥스 템프, 레인포를 2차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데이터라는 변수에 넣으시고, 마찬가지로 행렬 형태로 저장하기 위해서 numpy 어레이에다가 데이터 d타입은 마찬가지로 플롯 해주시고 어레이 이렇게 변수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학습 모델을 이용해서 값을 출력해 볼 건데, 아까 위에서 모델을 받아왔죠. 그래서 이 모델에다가 모델 안에 보면 predict라는 게 있어요. predict에 우리가 위에서 사용자로부터 받은 그 데이터를 넣을 건데, 일단 저희가 행렬 형태로 저장한 변수가 ARR 어레이죠. 어레이라는 변수에 저장했는데 여기에 0부터 3까지 이거는 포함이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에버리지 템프, 민 템프, 맥스 템프, 레인포 네 가지 변수가 있는 그런 얘를 X 데이터로 이제 넣어주고, X 데이터를 추출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2차원의 형태의 데이터인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프라이스 예측하기 위해서 모델의 프리딕트에 이 X 데이터를 넣으면은 프라이스가 나오고, 그 프라이스를 찍어 보면은 2차원이었기 때문에 2차원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고, 프라이스 제로 이렇게 하면은 예측한 배출 가격이 프라이스 1. 지금 제가 한 거는 평균 온도가 20도, 최저 온도가 0도, 최고 온도가 34도, 강수량이 이제 5mm일 때 예측한 배출 가격이 7,056원이라고 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모델을 불러와서 값을 출력해보는 것까지 진행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웹 기반으로 올려서 해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웹 서버와 웹 디자인 구현하기인데, 부트스트랩이라는 거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부트스트랩은 이제 트위터에서 사용하는 각종 레이아웃 버튼, 그리고 입력창 등의 디자인을 CSS와 자바스크립트, 요런 게 이제 웹 디자인할 때 필요하거든요. CSS 같은 경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 이제 거기 코드를 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웹 디자이너나 개발자 사이에서는 웹 디자인의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는 그런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입니다. 부트스트랩이라는 프레임워크. 그 프레임워크는 뭐냐? 그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재사용이 가능한 요소들에 집합되어 있으며, 정해진 구조와 틀 안에서 이것들이 확장이 가능한 그런 기반 코드로 이루어짐을 뜻합니다. 그래서 부트스트랩은 프레임워크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부트스트랩이 오픈 소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브라우저에 이제 부트스트랩 템플릿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양의 부트스트랩 템플릿들이 존재합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유료로 판매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유료 같은 경우는 주의하시고 부트스트랩을 사용해 볼 건데 여기 이제 mdbootstrap.com에 freebuyers라는 이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로 이동해 주셔서 한번 가볼까요? 네. 그러면 되게 많은 템플릿들이 있죠. 정말 많은 템플릿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원하는 거 이제 하나 가져오시면 되고 다운받은 그런 파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은 새 폴더를 일단 만들어주고 여기 저처럼 이제 웹이라는 그런 폴더로 이제 넣어주고 웹은 이제 제가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지금은 이해 그렇게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웹 폴더는 이제 당연히 저희가 하는 이 프로젝트 이름이 베지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베지터 프로젝트 폴더 안에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리고 HTML 파일명이 받으면 있을 텐데 웹 그 안에 그냥 다운로드 받으면은 HTML 파일이 있을 건데 그 파일명이 조금 다를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index.html로 변경을 해주셔야 되고요. 베지타 프로젝트 폴더에서 템플릿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템플릿 폴더 안으로 index html 파일을 옮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스태틱 폴더를 새로 만들어주고 폴더 안에 그 CSS, 폰트, 뭐 이미지 등등의 그런 디자인이나 자바스크립트 파일 이런 거를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건 이제 웹 그 디자인과 기반 동작하는 거를 이야기한 거고 우리 이제 모델을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올리려고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웹 폴더에 보면은 서버 파일이라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파이썬 파일이 있을 건데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잘 보시면은 그냥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 스텝 2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텐서플로우 클래스 모듈 있고 거기에 모델스가 있고 로드 모델 여기 다 똑같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 경로를 해서 모델 가져와 주고 이건 이제 웹 모르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웹이 작동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쓸 거는 이제 여기 메서드가 이제 포스트를 호출을 했을 때 리퀘스트가 포스트일 때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에버리지 템프, 민 템프, 맥스 템프, 레인포를 이렇게 할당을 하고 그리고 프라이스 차트 만들고 이거 똑같죠. 데이터랑 그리고 행렬 형태로 저장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슬라이싱해서 추출하는 거 모델 프리딕트 하는 거 그럼 이 프라이스를 이제 넘겨줘야겠죠. 그거 하는 애가 이제 리턴 값으로 렌더 템플릿이라는 애가 이런 걸 수행한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인덱스다 HTML 그 HTML에다가 프라이스를 이렇게 넘겨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HTML 코드를 모르셔도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사실 HTML도 약간 수정이 필요한데 그거 이제 여러분 제공해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웹에서 이렇게 받아서 쓸 수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이거 하려면 일단 플라스크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이제 PHP 인스톨 플라스크 해가지고 플라스크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그 베지타 프로젝트 폴더에서 이제 모델이라는 폴더에 이제 모델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열고 해당 경로에서 파이썬 서버다 파일을 해서 웹을 실행해 보면은 한번 해볼게요. 웹에서 서버다 파이가 있죠. 서버다 파일을 입력하면은 뭐 완벽한 코드를 막 다 디버깅한 게 아니거든요. 조금 약간의 에러가 있는데 그래도 동작은 합니다. 잠깐 기다려 보면은 이제 웹 주소가 나올 거예요. 네, 여기 보이는 로컬호스트 이 주소로
여기다가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입력을 하면은 이제 제가 가져왔던 그 템플릿에 이제 모델이 적용한 거를 볼 수 있고, 여기 이제 입력 받는 데가 있죠. 평균 온도 20도, 최소 온도 마이너스 5도 해볼까요? 최대 온도 30도, 정수량은 2mm. 그렇게 해서 예측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그 정보가 이제 모델에 들어가고, 아까 모델 그 프리딕트 거친 다음에 나온 결과를 여기 HTML에 보여줄 거예요. 보면은 결과로 6,857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측 결과까지 띄워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을 구성하고 이제 내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웹에도 이렇게 한번 런치를 해볼 수 있다 라는 실습을 해본 거고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럼 제가 일단 그 오늘 준비한 실습은 여기까지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 하는 거, 파이널 프로젝트의 그냥 일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GitHub이나 아니면 다른 오픈소스 참고하셔가지고 거기에 다양한 코드들이 있고, 여러분 흥미 있는 주제들 다 이렇게 서치하셔가지고 한번 자기가 코드를 디버깅해보고 코드를 가져와서 이제 내 로컬에서 한번 돌려보고, 그리고 그거를 코드를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이해하고 정리해가지고 이제 발표하는 식으로 프로젝트 진행해 주시면 되고, 오는 금요일에는 이제 지금까지 했던 그 모의날 학생들의 그런 프로젝트 중에서 괜찮았던 거를 데모를 몇 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했었구나 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프로젝트 진행에 조금 반영해 주시면서 참고하시면서 반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실습은 조금 일찍 끝나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